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바란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종민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경기기초학력 온라인 겨울학교에 참여하며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중학교 국어 학습 지도에 관한 현장의 고민을 나누고 이해를 넓히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우리 선생님들은 빠르게 성취 기준을 달성한 학생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학생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올해처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학생 간의 정보 격차, 학습 격차가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학교에서 주목을 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함께 할 때 학교의 교육력이 신장되면 물론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는 데 공교육이 기여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를 향해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 학습의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문식성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학력 지도, 이 중에서 국어 교과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질문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학력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세 번째,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제가 어떠한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저의 경험과 고민을 이렇게 선생님들과 나누고 선생님들이 같이 떠올려 주시면서 함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학력의 정의와 실태입니다. 둘째, 기초학력 부진의 유형과 사례입니다. 셋째,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지도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의 정의와 실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읽기, 쓰기, 세마기와 이와 관련된 교과의 최소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합니다. 읽기, 쓰기, 세마기, 다시 말해 국어와 수학 교과의 최소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초학력의 지표로는 OECD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와)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피사 영역별 평균 점수는 읽기 5위, 수학 2위, 과학 4위와 같이 상위권이지만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학교 수업 방식의 변화와 함께 기초학습 기능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기존에 비해 소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과거와 달리 창의적인 사고, 정보 처리, 의사소통 등 미래 역량을 중시하는 것과 같이 학력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기본 학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면 도입된 온라인 수업 역시 기초학력 부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북구 의원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교사, 관리자, 학생 모두 절반 이상 많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커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초학력의 의미와 중요성, 기초학력 부진의 실태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기초학력 부진의 유형과 사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의 유형과 사례입니다. 저는 평소 수업하면서 학생들 간의 개인차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같이 진급해서 한 교실에 있는데 수업 시간에 마주하는 학생들의 이해도나 수행평가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 3학년 국어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부족하나마 저의 경험을 털어놓는 동안 선생님들께서도 그간 겪으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과의 경험을 떠올리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기, 말하기 관련된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발표를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또 바른 자세로 짜임새 있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공식적인 듣기와 말하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중학교에 진급하기 전 초등학교에서 경험한 학습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결손이 누적되어 옴에 따라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어 기능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는
순환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읽기 면에서도 학생들이 읽기 유창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읽을 때 더듬거리면서 읽거나 의미단위를 고려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읽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셋째로는 쓰기 영역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유기성이 부족한 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법과 문학은 앞서 다룬 국어 기능과 또 다르게 여러 어려움들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의문 체계나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문 체계 같은 경우에는 모음과 자음으로 나누고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 혀의 위치, 입술 모양 이런 것들을 토대로 체계를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단순 암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각각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한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도 역시 부족했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주로 개념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삶의 장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문들을 사용을 해서 문장 성분과 연결시키며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이때 역시 이해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끝으로 문학에서는요. 기초적인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설이라면 인물, 시에서라면 화자와 시적 대상을 파악하고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의 성격은 어떠한지,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문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 파악에 그런 곤란을 겪는 면들을 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초학력 부진의 유형으로 수업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필평가에서 만났던 기초학력 부진의 유형과 그 사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필평가는 저희 학교에서 실시했었던 시험의 난이도 하 문제들을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2번과 6번은 모두 허생전을 제재로 한 평가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듯이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격은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도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그날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에서 시의 화자와 시적 대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이육사의 절정, 이성부의 봄이라는 이 시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의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또 너, 시적 대상, 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었는데 이렇게 떠밀려 왔다거나 하지만 무릎을 꿇지 않고 있다거나 좌절하며 슬퍼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시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선지로 제시를 해도 학생들이 또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혹은 너는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는 존재이다 봄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는 존재이다 라는 시 내용 파악에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어려워하는 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법인데요. 15번 같은 자음의 울림소리가 아닌 것은 의문 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냈었습니다. 사실 외워서 푼다기보다도 의문 체계표를 직접 그려볼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지도를 하고 또 시험 전에도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었는데 이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기초학력 부진인 학생들은 이러한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우리 문장 구조의 기본이 되는 주어 서술어 관계죠. 근데 이러한 문제 역시 학생들이 주어와 서술어를 바르게 찾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기초학력 부진의 유형과 사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의 유형을 첫째, 수업 장면, 둘째, 지필평가 이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사례로는 제가 수업에서 경험했던 학생들의 사례 또한 지필평가 시 난이도 하 문제를 제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국어 기초학력 부진을 보이더라 라는 점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 방향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초학력 지도의 대전제는 개별화된 지도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학생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제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 제대로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한 난이도의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개별화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 측면과
학습 내용 제공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 지도 방향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온라인 연수에서 다들 들으셨겠지만은 경기교육청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진보템을 활용해 학생의 현재 수준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에 적합한 난이도의 학습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꾹꾹의 중학교 학력 증진 프로그램과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의 학년별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과의 라포를 형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보다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어떤 점을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학생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학생 역시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공감하고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측면에서는 빠른 학습자인 동료 학생의 도움을 구해서 또래 교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배우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동료 학습자에게 배우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가 증명된 바 있으며 저의 소속교에서도 수1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학 교과에서는 이렇게 또래 교수로 빠른 학습자인 학생들이 느린 학습자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호자는 적기에 교육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협조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의 현재 상태를 보호자와 공유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협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사의 면밀한 관찰과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기초학력 부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 방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초학력의 개념과 실태, 기초학력 부진의 유형과 사례,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 방해에 관해 저의 경험을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배울 수 있는 힘인 기초학력,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 방식의 변화, 학력 개념의 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부진의 유형을 크게 수업 상황과 평가 상황으로 나누고 국어 기능과 문법, 문학 등의 사례로 나누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수준 진단과 적절한 지원이 기본 방향임을 확인하고 교사, 학생, 보호자 등 교육 주체의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현문현답,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지요. 오늘도 학생들을 위해 애쓰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바란중학교 국어교사 최종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나이스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